능력처가 있어. 힘을 얻는 곳이.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힘을 얻기 재미를 많이 느꼈을 거지만 등력처는 수승화강의 그 느낌이 몸에서 체험될 때 상당히 좋습니다. 따뜻해지고 머리가 가을물처럼 서늘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됐을 때 그거는 꼭 호흡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부를 잘해도 그런 현상이 와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몸에 병이 안 나요. 잘못한 병이 나. 거꾸로 상기병이고 열이 안 되는 공부를 너무 용을 쓰다 보면 열기가 그냥 머리를 쳐버려. 그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다루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력을 하는 거 공부가 제대로 진행될 때도 첫 번째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물과 불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결국은 끝까지 가서도 감리신공이라고 하더니 감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부 끝까지도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비결이라는 건 바로 단학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과 불을 다루는 비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 용어결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호리유차면 천리현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리유차.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나중에 천리가 벌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에서 요리가 하느냐 여기는 호리유차야. 요 차이야. 호리유차. 이게 10년 20년 가면 이렇게 벌어져. 천리현격이라는 거예요. 천리길도. 그러니까 첫걸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원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첫걸음에서 이 단학 수련의 가장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딱 부러지게 박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삿된 길로 빠질래도 잘 안 빠져. 왜? 이건 원리에다 비춰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거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지지. 근데 처음에 잘못된 길로 떡 들어가 놓으면 홀딱홀딱. 그래서 내가 늘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이 물음표부터 붙여라고 하는 거야.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이게 정말 그래? 왜 그래? 하고 물음표를 붙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확인해서 그렇구나 하고 느낌표를 붙이면은 큰 차질이 없어. 근데 느낌표만 붙여. 홀딱 그냥 말에 넘어가. 귀가 얇아가지고 아이고 맞아. 그럼 어떤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 나중에. 그럼 나중에 공부 탓해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 비결 같은 것이 비교적 가장 안전한 길, 쉬운 가운데도 안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제가 용어 비결을 쭉 읽으면서 예전에부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단학연정원에서는 이 용어 비결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이해를 확실히 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진함이라고 할까? 진함, 길을 가르쳐주는 진함으로 삼는다면은 그래도 앞길을 나아가는데 조그만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또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헤매니즘이라는 거 아시죠? 이리저리 헤맨다고 그래서 헤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진도가 언제 어디까지 나갈지는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래 좀 처음에 헤매야 돼. 그래야만 이런 길도 저런 길로 헤매봐야만 오히려 나중에 새길이 잘 안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합시다. 자, 용어 비결은 이제 책 이름과 이제 저자와 책 이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읽었겠어요. 여기는 평이한 한문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한문이라면 다 10만 8천이 도망가는 시대라 그래도 평이하다고 해서 평이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선 쭉 읽고 해석을 하면서 수단지도 지간지 이금기위소 한오마 충동우 차기 언어 태속 황홀란요 고금 학자 부지 하수지방 욕득 장생 반치 요절자 다의 우선 번역은 쭉 한번 할게요. 수단지도 단을 닦는 도 방법이 길이 도는 길이란 지극히 간명하고도 지극히 쉬운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 책이라고 된 것들이 위서 책이라고 만들어진 책들이 한우마 수레에 실었다면 수레를 끄는 말과 소가 땀을 흘리게 만들고 말과 소가 땀이 나게 만들고 집을 가득 채울 만큼 많다 책들이. 그러니까 워낙 도가의 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단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차는 또 황차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다가 우리말로 번역 그 말들이
책 속에 쓰여진 말들이 어떠냐? 태석, 태는 지나치게라는 뜻이에요. 너무. 섭은 나아갈 수 없자, 밟을 수 없자. 황홀난뇨를 밟는다. 황홀, 어질어질하고. 난뇨, 이해하기 힘든 지경에 들어가. 섭은 들어가. 그 책에 쓰인 말들이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38쪽인가요? 38쪽. 38. 황홀난뇨, 그냥 가물가물 어질어질하고 어려운 지경으로 자꾸 발을 들여놔. 그 글들이. 그래가지고 고금학자, 옛과 지금의 그 수단지도를 배우는 자들이 굳이 하수지방, 하수는 손을 댄다. 손을 댈 방법을 몰라. 어디부터 손을 댈지, 어디부터 시작을 할지를 그 방법을 몰라서 장생을 원하다가, 즉 장생을 얻고자 하다가, 욕은 바란다. 장생을 오래 사는 것을 얻고자 하다가 반은 여기서는 도리어, 거꾸로 도리어 요절을 이루는 자, 요절하고 마는 자들이 많도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요 구절부터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수단지도, 단을 닦는 길. 도라는 말은 아주 원래 어렵고도 그냥 뭐 길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 그것도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라는 건 어디 목적에 도달하는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가지고, 그렇듯이 수단과 방법을 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도입니다. 이 수단지도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단을 닦는 방법, 단을 닦는 길이 지간지 지극히 간명하고 지극히 쉬운 것이로되, 이렇게 여기부터 합니다. 그러면 수단지도라고 하는 것, 단을 닦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단이라는 건 뭡니까? 한자에서 단의 의미. 네? 붉을 단. 그 많이 어떤 경우는 단환이라는 뜻입니다. 단환. 단환이라는 건 재련된 약을 단환이라고 합니다. 금액, 단. 무슨 단. 그럴 땐 그 단자가 전부 만들어진 재련된 법제된 약을 단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 아주 무슨 단 무슨 단. 용어 단. 드셔보신 분. 그 다음에 단 붙인 약 있잖아요. 요새 유명한 게 뭐지? 공진단. 그 단이 뭐예요, 다? 단약이라는 뜻이야, 단약. 단. 그래서 단환이라고 해요. 둥글둥글한 형태로 환약 정태로 단환. 이게 단환이라는 원래 그 단이 저기다 썼으면 지웠구나. 그게 단이라는 게 원래 그런 약의 형태를 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수단지도라고 표현하느냐? 그 약 만드는 방법이냐? 맞아요. 약 만드는 방법 맞아요. 수단지도는. 왜 여기에 수단지도가 약 만드는 방법에서 출발하느냐? 원래 이 연단술이라든지 이게 그 단학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우화등선한다. 이게 목표예요. 도교의 원래 목표가 연년익수, 수명을 늘리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고 무병장수, 그 다음에 우화등선, 마지막 우화등선이야. 선이 돼서 하늘로 오르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게 옛날부터 인간의 가장 지극한 바람, 소망은 병 없이 오래 사는 겁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근데 병이 씨 오래 살면 진짜 그건 죽을 맛이고. 그래, 그건 정말 저주야. 정말 저주입니다. 아니, 그 T.S. 엘리어트라는 그 서양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H하고 엘리어트인데, 엘리어트의 그 황무지라는 시가 어떻게 시작해요? 거기에 프롤로그가 있어요, 앞에. 그 얘기가 아주 재밌어. 프롤로그가 뭐냐? 무녀 얘기가 나와. 어떤 무녀가 서커스단에 아주 나이가 먹었는데 죽지도 않고 쪼그라붙어가지고 괴물처럼 작은 무녀가 있는데, 이제 서커스단에 끌려다니면 구경거리가 돼요. 그 무녀가. 그게 철장 속에 들어있어. 이제 동물처럼 구경거리지. 애들이 놀리면, 사람인데도 괴물처럼 쪼그라붙어서 애들이 놀리면 붙지. 무녀야, 너는 뭐가 되고, 내 소원은 뭐니? 그래서 그 무녀의 답이,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무녀가 원래 뭐냐냐? 고대 히랍의 무녀인데 아폴론 신의 태양신 아폴론 신의 사랑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폴론 신이 굉장히 그 히랍 신은 왜? 히랍 신은 굉장히 인간적이잖아. 그 아폴론 신이 네 소원이 뭐냐 한번 들어줄게. 그 무녀가 어비어게를 말한다는 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아폴론 신이 소망을 들어줬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부대 조건을 빠뜨렸어. 늙지 않고. 죽지 않고만 들은 거야. 그래서 소원이 죽지 않게 됐어. 늙었는데 안 죽어. 쪼그라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서커스 안에 구경거리를 끌려다니는 거야. 그 애들이 너 소원이 뭐니? 그러니까 죽고 싶어가 소원이 됐어. 아폴론 신한테는 뭐 소원이 뭐냐? 죽지 않게 해주세요가 소원이었어. 들어줬어. 나중에 소원이 뭐가 됐어? 나 죽고 싶어야.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사실은 그런데 조금 선도 강요면 좀 죄송한 얘기. 죽지 않고 싶다는 소원 함부로 빌지 마세요. 큰일 나. 아니 어떤 점에서 죽지 않는 거 좋아요. 오래 사는 거 참 좋은데 함부로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골치 아픕니다. 사랑도 안 죽을 거니까 앞으로 10,000번, 1,000,000번, 1,000,000번도 더 할 거 아니야. 무슨 재미로 해 그거. 앞으로 안 죽어 영원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뭘 소중히 여기고 한다는 것은 유한한 삶 속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 우리는. 근데 안 죽는다는 전제 위에서는 그 가치가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그 함부로 죽지 않는 소망을 빌면 안 돼요.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와 수반된 목표가 있어야 돼. 뭔가 정말 죽지 않은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끊임없는 어떤 뭘 그 이상을 가지지 않고 괜히 죽지 않는다만 하면은 나중에 죽고 싶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조심하시라고. 어쨌든 간에 그건 얘기 붙여놓고. 그런데 그 오래 살겠다는 소망은 고래로부터의 참 인간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그 소망을 성취하는데 가장 소박한 방법으로 처음 출발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도 재미난 방법으로 출발하는 것이 금단 좋은 약을 먹어서 그 신선이 되는 길, 그걸 가는 길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 고대의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약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왕한테도 그런 약을 바쳐서 왕의 총애도 받고 그랬어요. 재밌는 게 역대 왕들의 무덤을 중국의 고대에는 황제 있는 같은 걸 발굴해보면 유골도 발견되잖아요. 유골을 발견하고 나서 유골 검사를 해보면 많은 유골들에서 수은 중독과 납 중독 증세가 많이 나와. 그 이유를 캐보니까 도사들이 바친 약을 먹었는데 그 도사들이 바친 약 속에 수은과 납이 많이 들었어. 수은과 납은 고대 연단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도가의 어떤 그 수단 지도를 얘기할 때 도가 양생술을 얘기하면서 연홍지술이라고 그래. 연이라는 건 납연, 수은 홍자, 승홍이라고 할 때 납연 홍. 연홍지술이라고, 홍자가 수은 홍자예요. 연홍지술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은과 납과 영생술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왜 그러냐? 수은이라는 금속이 상당히 신비스럽거든. 우선 액체 상태의 금속은 수은밖에 없어요. 상온에서. 이 수은이라는 게 또 재미있게도 납 같은 걸 거기다 먹이면 아말감이라고 해서 먹어치워. 수은이 먹는 거 알아요? 아말감을 만든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양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금속이야. 우주의 전기를 내 몸속에 수은이 다른 금속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자기 몸속에다 먹어치워서 우주의 기운을 내 몸속에 가둔 대표적인 금속인 거야. 그 납과 수은의 원리를 동원하려고 하니까 연단술에 납과 수은을 많이 써요. 이걸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수은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옛날에 수은 피우는 약 처방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마지막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할 때 수은을 피웠어요. 사람 환자를 놓고 수은을 숯불에다 올려. 그럼 수은중기가 나옵니다. 수은중기가 나오잖아요. 집안에 벌레는 다 죽습니다.
사람도 죽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 독한 약을 쓰면은 그 모진 병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대. 어떡하다가.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할 때 수은을 피우는 것을 옛날에 썼던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독하냐. 실험실에서 수은을 잘못 따서 떨어뜨렸다. 막 떨어져서 퍼지잖아요. 잘못하면 그걸 다 못 거두드리면 실험실을 폐쇄합니다. 수은 증기가 차츰차츰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 정도로 독한 게 수은입니다. 그 독한 약을 잘못 따라서 약에다 썼다.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죠. 근데 그걸 법제로 하면 또 다 그 독을 면하는 길도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수은이 들어간 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자금사가 아니라 경명주사. 경명주사라는 거 쓰죠. 왜? 부적 쓸 때도 쓰고. 그게 수은 화합물이에요. 경명주사가 수은 화합물이 됐기 때문에 바로 독성을 끼치지 않아요. 경명주사는 우리 몸에. 그런데도 수은 화합물이라는 때문에 양의학이 들어오고서는 경명주사 쓴 약은 모조리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경명주사는 다 빼야 돼. 왜? 수은 화합물인데.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이 뭐예요? 우황청심원. 경명주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우황청심원은 다 경명주사 빠졌습니다. 경명주사가 상당히 중요한 처방 중에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우황청심원에.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걸 넣으셔서 만들어서 나 줬는데 지금 다 먹었나 모르겠는데 먹었나 뭐. 나는 매일 먹지 뭐. 그러니 그렇게 해서 연단해서 그게 정말 법제가 잘 돼서 만들었다면 모르는데 그걸 잘못 만들어서 천착하게 만들어진 그 약 먹으면 오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얘기가 뒤에 도교가 이제 상당히 융성해지면서 그 한데 만들어진 가장 도교의 대표적인 전적 책 가운데 하나가 호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박자. 거기에 여러 처방이 있어요. 좋은 아주 그냥 오래 사는 건강 그 처방들을 도사들이 다 만들어봐. 그 처방대로. 호박자에 나오는 처방을 먹어봤는데 대부분의 약들이 극심한 부작용이 시달렸어. 아주 부작용이 심해서 후세의 도사들이 그거 먹고 엄청 고생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단을 만들어 먹어서 단약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서 불로장생을 꾀한다는 그 방법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자각을 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지금도 도구에서 금단 만드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또 상당히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것을 원용을 합니다. 사고를 확 바꿔서 원래 그런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고 장자라는 그런 책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 종식법이라는 그런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서 금단을 밖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몸에다 금단을 만든다는 술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금단 만드는 방식을 외단학이라고 합니다. 외단. 밖에 단약을 만든다. 외단. 그리고 자기 몸에서 단약을 만드는 것을 내단이라는 술로 정착을 합니다. 내단법. 그래서 그 뒤에 수단주도라는 건 대개 금단, 화로에다 정말 금단을 꽂기도 하지만은 내단을 중심으로 하는 도교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세의 전진 도교라든지 그 대부분의 도교는 내단이 중심이 되고 외단도 역시 합니다. 외단이 없어지지는 않아 절대로. 그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 책, 서유기라는 책이라니 그런 데 보더라도 명대에 나온 서유기인데도 태상노군의 8개로라는 화로가 있어. 태상노군이 8개로가 단약 만드는 화로야. 태상노군이 손오공이 난리를 피울 때 손오공을 잡아가지고 손오공을 태워 죽인다고 태상노군이 8개로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손오공이 술법을 써서 도망을 가. 뜨거운 데를 피해서 바람 쪽으로. 그래서 손오공이 안 죽고 살아나는데 8개월 태상노군의 화로 속에서 견뎠는데 단지 나중에 남은 흔적이 뭐냐. 독한 바람을 연기를 쐬서 눈이 빨개졌어. 눈이 빨개져서 화한 원숭이 눈깔이 빨갛다고 하던가. 그래서 손오공의 후예들이 원숭이들은 다 눈깔이 빨갛다는 게 태상노군의 화로에서 독한 연기를 쐬서 그래요. 근데 태상노군의 화로를 얘기하듯이 그 뒤에도 연단, 외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교의 수행방편이기도 하고
불로장생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지 않고 주로 그런 연단, 외단보다는 주로 금단을 몸에서 만드는 내단술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단지도도 바로 내단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을 다루는 장이니까 기본을 다룰 때 여기서 기본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 내단이고 외단이고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요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여기서 딱 받고 넘어가야 돼요. 외단을 한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첫 번째, 약재가 좋아야 돼. 약재가. 좋은 약재 없으면 약이 만들어질 턱이 없죠. 좋은 약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로가 튼튼해야 돼. 좋은 화로, 튼튼한 화로를 써야 돼. 하루 이틀에 금단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동안 부를 때입니다. 불기운도 굉장히 센 불장 조절. 그 다음에 불을 잘 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불 잘못되면 완전히 단양 망쳐요. 세 가지가 외단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좋은 약재. 틀림없죠. 좋은 약재 없이 약 만들고 먹는 그건 그런 게 어딨어. 있을 리가 없지. 화로 튼튼하다고 하니까요. 진짜 오랜 불을 떼고 견디는 화로가 그렇게 흔치가 않대요. 굉장히 고온을 낼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화로는 깨진다는 거야. 그 얘기하니까 내가 옛날에 금단이, 그것도 단자 들어가는 거. 편작의 금액단이라는 게 있어요. 편작이, 편작이라고 할 때, 편작에 냈다는 금액단 처방이 뭐냐? 간단한 유황 데려 먹는 게 금액단이에요. 유황을 법제하는 걸 금액단이라고 불러요. 유황은 그냥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몸에 해가 있어요. 근데 정제된 유황은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유황오리 먹는 거예요. 아마 생체를 통해서 아마 제독을 하는 것 같아요. 유황오리는. 유황맥인오리거든. 유황오리.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진 법은 도가 쪽으로 전해진 법, 선가 쪽으로 전해진 법이고 불가 쪽으로 전해진 법이 있다. 불가 쪽에 전해진 변작 금액단 그 법제법은 뭐냐면은 유황을 끓여요. 단지나 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걸 황토에다 파묻어요. 그 굳은 유황을 다시 꺼내서 또 끓여서 또 파묻고 그걸 9번 해요. 그럼 제독이 된대. 근데 주겸이라고 해서 전라도에 주겸 만드는 무슨 노인네 있지? 인산 그거로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황토를 물에다 풀어서 그걸 깔아앉힌 데다가 유황 끓인 걸 부어서 제독을 하대. 그 법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황토하고 연관이 돼. 어쨌든 황토 푸른 물에다 유황을 끓여 붓고 그거 9번 하더라고. 어쨌든 그게 불가 쪽이래. 근데 도가 쪽에서는 여기 선가 쪽에 전에 보면 여기도 유황 법제한 거 있다는데 나중에 좀 얻어가야 되겠다. 그건 어떻게 해요? 여기 유황 법제는 무하고 검은 콩 그 솥에다가 삶으면서 유황 그 삼배자루에다 넣어가 꽁꽁 묶어가지고 팔팔 며칠 끓는데 난 그거 몰라. 나 예전에는 그 불가식으로 해서 산속에서 누가 금액단 만들러 가자고 해서 난 못 가 그러고 돈만 줘서 보냈어. 그랬더니 만들었다고 이만큼 보냈던데 한 뭉탱이. 그거 먹으면 효과는 있어요. 몸 냉하고 한 사람들한테 참 효과가 좋아요. 근데 나는 그때 몸이 너무 뜨거울 때라 전혀 쓸 일이 없었는데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좀 갈증나. 그럼 좀 줄이고 그래서 조절하고 먹으면 내가 누구 줬더니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건 몇 날 며칠 솥에다 넣고 삶으면 되니까 이게 훨씬 편해. 만드는 법이. 근데 유황은 먹으면 괜찮은 효과도 있는데 단점이 딱 있습니다. 그 단점이냐. 유황 먹고 방귀 끼면 죽여요. 냄새 아주 사람 죽여. 유황 방귀는 아주 고약해요. 왜냐하면 유황이 그 냄새가 고약합니다. 원래. 아니 황 들어가면은 냄새가 나요. 그 계란에도 황이 들어있어. 난황이라고 그래서. 계란에도, 그래서 계란 잘못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그런, 유황 성분 때문에 그런 다른, 유황 먹고 방귀 끼면 아주 안 좋습니다. 하여튼. 스컹크 소리 잘못하면 들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걸 금액단 만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단지 때문에 고생을 했대. 유황을 금속 단지다 넣고 끓이면 단지가 유황하고 금속이 반응을 해서 못 씁니다. 유황이 버려요. 잘못하면 성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 금속이 아닌 단지다 하는데 질그릇 단지다 그냥 넣고 하면 다 터져요. 유황을